네, 인사드립니다. 저 고등기술연구원의 김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지금 제가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하복합 플랜트 연구단을 맡고 있는데요.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발표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폐기물 관련된 주요 관련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개정이 돼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폐촉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폐촉법을 보시면 여기 언론 홍보 자료, 언론 자료고요. 요 요약해서 보시면 이제 작년 12월 10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30만 제곱미터 신규 택지 개발 지구에서는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강화된 법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돈으로 시설 지자체에다가 택지 개발 사업자가 지자체에다가 그 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돈으로 주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거나 이게 옵션이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무조건 덜하라는 거고 공간이 없을 시에는 지하화해라라는 것이 지하화와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반드시 하라라는 그런 이슈가 이제 이건 이미 작년 12월 10일에 시행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좀 강화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생활 폐기물을 이제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소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 후에 잔재물만 이제 매립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은 적용이 되고 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2021년도 7월 달에 개정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입법 예고는 됐고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런 법적 요건들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 처리 시설들에 대한 부족성이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환경부의 이슈는 여기 이제 작년에 아마 거의 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환경부에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나 이제 여름쯤에 출범을 했었는데 한 2천억 정도에서 1천억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1천억은 이제 지자체에서 돈을 내 가지고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제 지역 명소화하고 수익 시설로 바꾸는 이런 형태로 해서 최근에는 보시면 이제 뭐 마트라든가 영화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직접 수입 시설에다가 처리 시설을 접목시키는 이런 트렌드들을 시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트렌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요즘에 이게 제일 많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도는데 여기 보시면 덴마크의 소각장인데요. 이게 이제 스키 루프입니다. 그래서 소각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냉각열로 대체해가지고 눈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명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 시설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하남 유니온 파크라고 그 하수 처리장 그리고 슬러지 처리 시설 그리고 폐기물 소각 시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복합화해서 지하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이제 운전을 했고요. 가장 큰 의미는 이런 3종의 폐기물들을 지하화해서 이런 상부 공간을 이제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민원이 제로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현재 조금 앞으로 개선 사항은 이 규모가 비해서 운영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으로만 이런 3종의 폐기물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당시 2010년도에 기획된 기술로는 이제 뭐 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요구 사항에서는 이제 운영비도 줄여야 되는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종을 다 한 사례는 없지만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하수 슬러지나 이런 것들을 이 2종 정도를 이렇게 융복합화해서 지하로 된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슈 중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안양 박다 송과 처리장을 이제 지하화해서
샘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이제 시설이 있는데 이게 KTX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인데요. 이게 삼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게 아직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다양한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도 현재 있고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사회에 이런 폐기물 에너지 시설들이 도시 어떤 환경 기초 시설로서 자리 잡는 것보다는 도시의 어떤 유틸리티로서 꼭 필요한 유틸리티로서 자리 잡아가는 이런 트렌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이제 예측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의 개념으로 해서 플랜트 사업 부서에서 연구 개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에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2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현재 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렇게 이제 지하화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3종의 폐기물들을 지하화해서 에너지화해서 지상 공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 기존의 이제 폐기물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생활계 폐기물이나 가연성 폐기물들은 소각해서 이제 열을 회수하는 개념.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주로 이제 퇴비하고 사료화가 대부분인데 바이오 가스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화하는 가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하수 슬러지는 주로 하수통에서 발생하는 부분에서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용 고용 연료로서 발전소에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의 가장 큰 단점은 2차 부산물의 발생인데 2차 부산물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님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제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장 슬러지 건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보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2차 부산물인 그 현기소와 액 같은 폐수라든지 또 슬러지가 또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각장에서는 이제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방지 설비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지하화해서 3종을 복합하게 되면 주로 이제 함수율이 낮은 폐기물과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을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열화학적 전환과 생물학적 전환을 해서 부산물들을 이 안에서 자원순환하게 되면 좀 그 에너지 생산량도 50% 이상 증가시킬 수 있고 부산물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연구단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린니들과의 정책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서 대체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연구단이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는 2016년도에 이미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한 인구 2만 규모 그 폐기물 처리로 보면 3종 합쳐서 한 20톤 정도 되는 규모의 이런 복합 플랜트 시설을 구축을 해서 작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규모를 한 2배 정도 키우고 해서 한 4만 명 정도 인구 규모로 커버할 수 있는 도시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시설과 그리고 지하화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게 현재 연구단 진행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 20만 정도의 신도시에다가 적용하는 이제 사업단 정도로 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에너지 생산성과 공정 부산물을 50% 늘리고 50% 줄이는 것이고 이제 그 지하로 가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공간 집중률을 높이는 것이 이제 과제 현재 진행 사항의 연구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의 에너지 공급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맡으면서 그 공간의 상부를 문화예술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이런 비전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연구 수행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크게 보면은 이런 이제 연료의 복합화와 에너지 생산의 복합화
그리고 이제 지하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 복합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여기서 이제 굳이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딱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뽑으러 그러면 뭐 이거는 지하화든 지상화든 상관없이 이제 폐기물에서 기인되는 부하 변동,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안정적 처리,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숙제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기존의 소각 기술과 기존의 이제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과 기존의 슬러지 건조 기술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연구, 이 미래 사회에서 이 복합화할 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이제 각각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역시 부하 변동입니다. 그래서 뭐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도 발열량의 변동이 차이가 있고, 바이오가스 플랜트도 유기물의 이제 그 부하 변동 차이가 심하고, 슬러지도 이제 함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조 들어가는 에너지도 좀 차이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부하 변동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제 이번에 지하복합 플랜트에서는 이제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고온으로 유지하는, 소각로를 고온으로 유지하는 개념에서 한 산소량을 한 40% 정도로 올려서 하는 그런 이제 산소 부하 공기 연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기 소화조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 진단 키트들, 그러니까 그 RNA를 증폭하는 기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들에 대해서 보통 현기소화 미생물들이 부하 충격 부하를 먹으면 한 다시 복구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사람의 신체 기관으로 보면 이제 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미리 이제 예측해서 이거 미생물의 상태를 항상 활성화시키는 이런 진단 기술들을 좀 복합화하고, 그리고 이제 슬러지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한 함수율이 80% 정도 되는 탈수 케이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톤당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가 한 1000메가 칼로리 정도 들어가요. 650에서 650에서 한 850 정도, 이 정도 칼로리가 들어가는데, 얘에 비해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는 사실은 슬러지를 건조해서 고용연료로 활용하는 건 사실 에너지적으로는 마이너스 에너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얼마큼 줄이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수열 탄화라고 해서 좀 뜨거운 불로 탄소화시켜서 이 수분을 공기 중으로 증발시키지 않고 다시 액상으로 분리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접목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각각의 좀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제 좀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각각의 공정에 대한 개선 부분이고, 복합화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제 이 안에서의 자원 순환인데, 가장 크게 보면은 이런 수열 탄화를 통해서 발생한 그 최종 슬러지 건조 고용물들은 발열량이 한 500kcal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슬러지 한 3000kcal가 들어가면 한 350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얘를 이제 그 다시 요 상열폐기 같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각의 고용 연료를 쓰게 되면 보조 연료 개념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스도 다시 이 소각로에다 같이 연소해서 이 보조 연료 개념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화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악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이게 민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이 이제 소각 연소 공기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저비용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복합 플랜트를 1기에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종료된 과제에서 연구단에서 돌렸을 때 의외로 복합화했을 때 장점들이 되게 커지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복합화하는 것들이 의외의 장점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은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렸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기존에 각각에 처리되는 이런 내용들은 공정은 심플하지만 부산물이나 자원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데 비해서 이렇게 복합화했을 때 공정은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자원이나 부산물들이 심플하게 정리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안에서의 그 자원 순환 체계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체 신체 기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나중에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에 얼마만큼 기존에 각각 했던 것보다 지하화해서 복합화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좀 지자체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설을 이제 지어서 후년에 이제 시운전하고 이런 그 일정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규모를 그냥 인구 4만 명 정도를 했을 때 규모는 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한 지하 10m에 한 40에 40m 정도에서 이런 복합 플랜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악취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완전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연소 공기로 활용하는 부분 이외에도 지하화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악취 발생 시설들이 한쪽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면은 얘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이렇게 지하화되게 되면 확산되는 그 배출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지하복합 플랜트 현재 지금 지자체하고 좀 협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지자체들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 발생 이 조건은 도시 발생 폐기물 3종인데 뭐 이게 R&D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폐기물 입장이라면 뭐 가연성이면은 산업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빼놓고는 괜찮고요. 음식물 폐기물도 은폐수로 대체해도 가능할 것 같고 생물학적 처리에 기반이 된다면 슬러지나 패스슬러지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폐기물 처리도 이런 대체도 가능하고 이게 이제 그리고 생활 폐기물 15톤, 슬러지 8톤, 은폐 9톤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전국 평균의 원 단위에서 기인된 거고 이제 원 단위가 아닌 지자체 수거 체계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원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율도 좀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양이 한 인구 3만 7천 규모에서 한 42톤, 32톤 정도 되는데 이것도 민간 투자를 통해서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좀 더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어떤 종류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양을 좀 조절해서 현재 실증을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 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 관심이 계시다면 다른 지자체들이나 아니면 민간도 좋고요. 뭐 유치가 가능하다면은 뭐 이 아직 지금 정확하게 딱 그 사이트를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유치도 추가적으로 어 추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합 플랜트를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고요. 일단은 현재 계획과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